개운 방법의 일종인 조생기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요즘 그 한간에 많이 유행하고 있는 것이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실제. 그리고 지난번에 그 보호제거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간과 공간이 좋은 시간, 그래서 시간하고 장소가 중요하죠. 장소를 반드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제 서쪽에, 또 서쪽에 설치하는데 시간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침에 6시 정도 이렇게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시간과 장소가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효용을 발휘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의 조생기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제 양자 얽힘이 상당히 풍수적으로 또는 도가 쪽에서 많이 도가 쪽의 내용을 많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조생기라고 하는 것인데, 자, 글자를 분해해서 개념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날생자에 턱이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명의 기초, 생명의 기본, 생명의 토대. 그 생명의 기초를 줄여서 생기라고 하고요. 이것을 생명의 기초, 토대를 조성한다. 라고 해서 조자가 붙습니다. 조는 이제 만들 조자니까 만들어 간다 이런 얘기죠. 종생기에서 종자를 사용하는데 종자는 씨종자니까 자기 자신의 씨앗을 심어 놓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자기의 근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본. 나의 삶의 에너지의 원천,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여기 이제 근거에서도 우주 전식론, 천인 가목론,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이것도 다 양자 얽힘에 또 연관이 돼 있죠. 지난번에 양자 얽힘을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결국 뭐냐, 한 입자에 두 입자를 가지고 한 입자에 자극을 주었을 때 다른 입자가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시간과 거리의 제한이 없이 정보가 이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동을 했는지 또 어떻게 같이 반응을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연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양자 얽힘이 이런 내용들을 설명해 주는데 상당히 유익합니다. 즉 뭐냐, 나와 동일한 분신을 만드는 거죠. 분신. 그러면 나와 같은 정보를 가진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정보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실제 이 생기대법을 행하게 될 때 이 나의 분신에 해당되는 정보, 이것을 같이 묻어서 에너지의 근원, 또 에너지를 또 좋은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근원으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법에 보시면은 자신의 출생기나 두발, 손톱, 세탁하지 않은 의복, 또 몸에 자주 휴대하는 물건 등을 가지고 같이 집어넣는 것이죠.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또 특수한 방법이 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은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조생기를 할 때 이 정보, 어떤 사람과 관련된 정보를 취합을 해야 합니다. 이 정보가 A라는 장소에, 좋은 장소에 들어간다면 이 A 이 사람은 이 에너지 영향을 주파수를 받는다는 것이죠. 똑같이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논리가 이제 양자역학에서 비슷한 논리가 양자 얽힘이기 때문에 자꾸 언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A-와 관련된 정보를 가진 물건,
그 물건을 가지고 그것을 취합해서 최대한 정보를 많이 모아야 되겠죠. 그래야 같은 입자라야 같은 반응을 보일 테니까요. 같은 정보를 최대한 모아서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묻는 것입니다. 땅에 묻어야 됩니다. 그래서 땅에 묻어야 되기 때문에 순서를 보시면은 땅을 찾아야 합니다. 좋은 땅을 찾아야 되고, 그러면 이런 땅은 풍수적으로 좋은 땅을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땅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좋은 시간, 좋은 이제 공간이 찾아졌기 때문에 좋은 시간을 선택해서 거기에 이제 그 분신에 해당되는 것을 묻는다 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태실이 이제 그런 이 역할을 했던 거죠. 이 조생기하고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도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도가에서 이제 득도하신 분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언급한 적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목적은 이제 개운인데요. 특히 사주가 안 좋거나 해서 삶이 또 불운하거나 할 때는, 명을 개운할 때는 장명도 있지만 이렇게 조생기를 통해서 자기의 명운을 개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좋게 만들고 싶어도 지금 묘를 쓰거나 지금 뭐 어떤 걸 하더라도 이미 사주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조생기를 통해서 그 사주의 기운을 바꿔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게 시중에 상당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몇 가지 보시면 이제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명 숫자 밑에는 이제 복록수라고 적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묘 쓰듯이 쓰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항아리에 넣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는 여기는 이제 종생기를 이제 했는데, 이 명당혈처라고 이렇게 오일미 선생께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생각하느라고 좀 머뭇거렸네요. 오일미 선생께서 이제 올리신 자료 중에 이게 있어서 이제 가져와서 이제 한번 보시라고 제시를 해드립니다. 명당이 종생기라고 있는데, 이 종생기를 하는데 땅을 팠을 때 이제 이런 형태가 나왔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좋은 장소에 묻어야 한다는 거,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묻는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묘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렇게 항아리에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항아리에다. 항아리에 최대한 A-와 관련된 정보를 집어넣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향을 잡아서 써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풍수를 봐서 자리를 잡는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또 오일미 선생이 또 이 오색 혈토, 찾은 오색 혈토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언지를 해드립니다. 실제 좋은 땅을 파보면 이런 오색토가 실제 나옵니다. 구경을 해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땅을 찾아서 거기에 이제 시간을 잘 배합을 한 다음에 최대한 그 사람과 관련된 정보를 취합을 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좋은 에너지 파장을 살아있는 사람이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운을 개척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종생기, 조생기, 생기대법 이렇게 언급을 많이 하는데요. 어느 것으로 부르든지 간에 어찌됐든 자신의 정보를 취합해서 자신의 운을 개척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집안의 환경을 바꾸는 것도 개운법의 하나이고요. 이런 생기대법을 하는 것도 개운법의 하나입니다.
자기 주변의 정보를 좋은 정보로 바꿔가는 것이 개운입니다. 장명도 그 중에 하나일 수는 있겠죠. 장명이 전부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다양한 요소의 작용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작용력들이 작동을 하면서 갖가지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선은 집안의 환경부터 바꿔나가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되겠죠. 자, 오늘은 간략하게 조생기, 정생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양자 얽힘에 대해서도 상당히 도가 이론을 설명해 주는데 과학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언급을 해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